거울 보기가 무서워요. 언제부터인가 얼굴에 이런 검은 점들이 하나둘씩 생기더니 이제는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아요. 딸이 피부과 가자고 하는데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에요? 돈만 아깝죠. 젊었을 때는 이런 거 신경도 안 썼는데 나이 들어보니 거울 보는 게 이렇게 스트레스일 줄 몰랐어요. 손자가 할머니 얼굴에 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말이라고 하지만 마음이 상했어요. 비싼 화장품도 써봤고 레이저도 알아봤는데 부작용이 걱정돼요. 이 나이에 그런 강한 치료 받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75세 피부과 전문의 김진태입니다. 40년 넘게 피부과 진료를 하면서 수많은 분들의 기미, 검버섯, 주근깨 고민을 들어왔습니다. 특히 저 같은 연령대의 분들이 거울을 보며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방법은 제가 수십 년간 연구하고 실제 환자분들에게 권해드린 결과 놀라운 효과를 확인한 천연관리법입니다. 바로 식초에 이것 한 방울 섞는 방법입니다. 68세 김순자 할머니는 볼과 이마에 퍼진 검버섯 때문에 외출을 꺼리셨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3주간 꾸준히 실천한 후 거울 보는 게 무서웠는데 이제는 오히려 기대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장품 가게에서 일하는 딸조차 엄마 얼굴에 뭐 했냐고 놀랄 정도였다고 합니다. 피부 문제는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감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20년 젊어 보이는 동안 피부관리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왜 식초가 피부에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초, 특히 사과 식초는 pH가 약 2.8에서 3.2로 약산성을 띱니다. 이는 우리 피부의 자연 pH인 5.5에 비해 약간 낮은 수치입니다. 이 적당한 산성이 각질층을 부드럽게 만들어 죽은 세포들을 자연스럽게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티트리 오일 한 방울입니다. 티트리 오일은 호주 원주민들이 수천 년간 사용해온 천연 치료제로 강력한 항염, 항균, 진정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실험해 본 결과 식초만 사용했을 때보다 티트리 오일을 함께 사용했을 때 색소 침착 완화 효과가 30% 더 뛰어났습니다. 이는 티트리 오일의 테르피넨 성분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동시에 기존 색소를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인 73세 이정순 할머니는 오른쪽 볼에만 이 혼합물을 발랐는데 한 달 후 양쪽 볼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효과를 직접 확인한 후로는 왜 진작 알려주지 않았냐며 웃으셨습니다. 또한 티트리 오일은 피지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 부분적으로는 과도한 피지 분비로 인한 트러블이 색소 침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티트리 오일이 이런 불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40년간 진료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8세 박말순 할머니는 이마 전체와 양쪽 눈가에 크고 작은 주근깨와 검버섯이 마치 지도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넓은 모자를 쓰고 다니셨고 사진 찍는 것도 극도로 싫어하셨습니다. 처음 이 방법을 알려드렸을 때 이런 간단한 걸로 될까요? 라고 의구심을 표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딱 2주만 믿고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주 후 다시 오신 할머니의 얼굴을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특히 이마에 검버섯들이 눈에 띄게 옅어져 있었고 전체적으로 피부톤이 한층 밝아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딸이 얼굴에 뭐 했냐고 묻더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81세 김대성 어르신의 경우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코 주변과 볼에 동전 크기의 검버섯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레이저 치료를 받기에는 나이가 많고 부담스러워 천연요법을 찾으셨습니다. 이분은 특히 꼼꼼한 성격이셔서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방법으로 정확히 실천하셨습니다. 한 달 후 재진 때 검버섯이 절반 이상 작아져 있었고 색깔도 현저히 옅어져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변 피부까지 맑아지고 탄력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80 넘어서도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니 정말 신기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지금도 꾸준히 관리하고 계십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비율과 방법을 지키는 것이 안전성과 효과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준비물은 사과 식초 1작은술 5ml, 정제수 3작은술 15ml, 티트리 오일 1방울 유리컵 화장솜입니다. 사용법은 먼저 유리컵에 사과 식초 1작은술과 정제수 3작은술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여기에 티트리 오일을 정확히 한 방울만 떨어뜨리고 다시 저어줍니다. 화장솜에 이 혼합물을 충분히 적셔서 김이나 검버섯 부위에 3에서 5분간 도포합니다. 미온수로 깨끗하게 씻어내고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줍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 원액 그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농축된 산성 성분이 피부에 화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둘째, 처음 사용 전에는 반드시 팔 안쪽에 패치 테스트를 해보세요. 24시간 후 이상이 없으면 얼굴에 사용하세요. 셋째, 주 2에서 3회만 사용하세요. 매일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 장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74세 조영희 할머니는 처음에 더 자주 하면 더 빨리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며 매일 사용하셨다가 피부가 따갑고 빨갛게 된 적이 있습니다. 3일간 중단한 후 올바른 방법으로 다시 시작하셨고 이후 문제없이 좋은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피부는 겉 관리만으론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40년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은 외부 관리와 함께 올바른 생활 습관을 병행해야 진짜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식이 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토마토, 블루베리,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항산화 식품을 꾸준히 드세요. 특히 토마토의 리코펜 성분은 자외선으로 인한 색소 침착을 예방하는 데 탁월합니다. 제 환자인 76세 송영자 할머니는 매일 방울토마토 5개와 블루베리 한 줌을 드시면서 이 식초팩을 함께 사용하셨습니다. 2달 후 주변에서 10년은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듣는다고 하셨어요. 수분 섭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루 1.2에서 2리터의 물을 조금씩 나누어 드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은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됩니다. 자외선 차단은 필수입니다. 아침, 저녁 할 것 없이 외출 전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세요. 구름 낀 날에도 자외선은 내리쬐고 있습니다. 수면의 질도 중요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피부 재생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에는 꼭 숙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79세 최동진 어르신은 평소 밤늦게 TV를 보는 습관이 있었는데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만으로도 피부톤이 한층 밝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벼운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매일 2~30분씩 산책하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져 피부에 영양분이 잘 전달됩니다. 계절별 관리법과 추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계절 내내 같은 방법으로 관리하시면 안 됩니다. 계절에 따라 피부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관리법도 조금씩 조정해야 합니다. 3에서 5월 봄은 미세먼지와 황사가 많은 계절입니다. 식초팩 사용 후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세안하고 수분 보충을 충분히 해주세요. 이 시기에는 주 2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6에서 8월 여름은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기입니다. 식초팩 사용 후 외출 시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세요. 티트리 오일의 항균 효과로 여름철 피부 트러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9에서 11월 가을은 피부가 건조해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식초팩 후 보습제를 평소보다 두껍게 발라주시고 가습기를 사용해 실내 습도를 유지하세요. 12월에서 2월 겨울은 가장 건조한 계절입니다.
이 시기에는 주 1에서 2회만 사용하시고 사용 후 오일이 함유된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세요. 71세 김영란 할머니는 처음에 계절 구분 없이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셨다가 겨울에 피부가 너무 건조해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후 계절별 관리법을 적용하신 후로는 1년 내내 좋은 피부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흔한 실수와 해결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비슷한 실수들을 반복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실수들을 미리 알고 피하신다면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너무 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진하게 만들면 효과가 더 빠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72세 박순자 할머니도 처음에 식초 비율을 임의로 늘렸다가 피부가 빨갛게 되고 따끔거리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정확한 비율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매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면 더 빨리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77세 이경자 할머니는 처음 일주일 동안 매일 사용하셨다가 피부가 과도하게 건조해지고 각질이 심해졌습니다. 주 2에서 3회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충분히 씻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대충 씻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산성 성분이 피부에 남아있으면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미온수로 최소 30초 이상 꼼꼼하게 씻어내세요. 네 번째, 보습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식초팩 후 보습제를 바르지 않거나 너무 적게 바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75세 최말자 할머니는 끈적거리는 게 싫다며 보습제를 거의 바르지 않으셨다가 피부가 더 거칠어졌습니다. 충분한 보습은 필수입니다. 연령대별 맞춤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50대 분들은 이 시기부터 기미와 주근깨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52세 김미경 씨는 볼 중앙에 생긴 기미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이 방법을 6주간 사용한 후 기미가 절반 이상 옅어졌습니다. 50대는 피부 재생력이 아직 좋으므로 주 3회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60대 분들은 피부가 조금 더 민감해지는 시기입니다. 63세 정순이 할머니는 처음에 따끔거림을 느꼈지만 정제수 비율을 늘려 희석도를 높인 후 편안하게 사용하셨습니다. 60대는 주 2회 정도가 적당하며 사용 후 보습을 더욱 신경 써주세요. 70대 분들은 피부가 가장 민감한 시기입니다. 74세 조영자 할머니는 처음에 패치 테스트를 2회 실시한 후 사용을 시작하셨습니다. 70대는 주 1에서 2회만 사용하시고 사용 시간도 3분 정도로 단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80대 이상 분들은 피부 재생력이 많이 느려지지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효과가 나타납니다. 82세 최순덕 할머니는 이 나이에도 변화가 있다니 신기하다며 6개월째 꾸준히 사용하고 계십니다. 80대는 주 1회만 사용하시고 사용 후 48시간 정도 피부 상태를 관찰하세요. 각 연령대 공통으로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재생이 느려지지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식초팩을 다른 피부 관리법과 함께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과 효과적인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화장품은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단, 식초팩을 사용한 날에는 각질 제거 제품이나 강한 세안제는 피하세요. 69세 박정자 할머니는 평소 사용하던 아이크림과 수분크림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일주일에 2번만 이 방법을 추가했는데 3주 만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식초팩 사용 후 가벼운 얼굴 마사지를 해주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져 더 효과적입니다. 손끝으로 볼을 위에서 아래로, 이마는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보습팩이나 진정팩은 식초팩 사용 다음 날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76세 이옥순 할머니는 식초팩 다음 날 오이팩을 사용하시는데 피부 진정 효과가 더 좋다고 하셨습니다. 비타민C, 비타민 E, 콜라겐 등의 영양제를 함께 드시면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섭취는 피하시고
의사와 상의 후 드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은 레티놀 제품과는 같은 날 사용하지 마세요. 각질 제거 제품과는 최소 2일 간격을 두세요. 새로운 제품을 함께 사용할 때는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하세요. 73세 김말자 할머니는 이런 주의사항을 잘 지켜서 6개월 동안 아무런 부작용 없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40년간 피부과 의사로 살아오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 환자분들이 환한 얼굴로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말씀하실 때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한 식초와 티트리 오일 방법도 그런 기쁨을 안겨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피부는 정직합니다. 자극 없이 꾸준히 돌보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80세 김영순 할머니는 처음에 이 나이에 뭔 소용이냐며 반신반의하셨지만 지금은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한다며 가장 성실한 환자가 되셨습니다. 주변 분들로부터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질문을 받을 정도로 변화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변화를 느끼기 어렵지만 한 달, 두 달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달라진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이 즐거워지고 외출이 기대되며 사진 찍는 것도 자신감 있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가의 시술이나 제품 없이도 올바른 재료와 정확한 사용법만 알면 누구나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수백 명의 환자분들이 직접 경험하고 효과를 인정한 검증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40년간 피부과 의사로 살아온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피부 변화를 정확히 관찰하세요. 오늘 소개한 방법을 사용하시면서 피부에 나타나는 모든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변화는 물론이고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이상 반응도 놓치지 마세요. 만약 사용 후 24시간 이내에 심한 가려움, 부어오름, 지속적인 따끔거림이 있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피부과 전문의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83세 윤순덕 할머니는 처음 사용할 때 약간의 따끔거림을 느꼈지만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인지 궁금해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다행히 정상 범위 내의 반응이었고 이후 아무 문제 없이 좋은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이처럼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둘째, 개인차를 인정하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같은 방법을 사용해도 사람마다 반응하는 속도와 정도가 다릅니다. 어떤 분은 2주 만에 변화를 느끼시지만 어떤 분은 2, 3개월 후에야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십니다. 이는 나이, 피부 타입, 기존 색소 침착의 정도, 전반적인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77세 장말자 할머니는 처음 한 달 동안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해 포기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라고 권했고 6주 차부터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다며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셋째, 다른 피부 질환과 혼동하지 마세요. 기미, 검버섯, 주근깨는 비교적 양성인 색소 질환이지만 때로는 더 심각한 피부 질환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자기 크기가 커지거나 색깔이 진해지거나 모양이 불규칙해지는 점이 있다면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만난 79세 김정자 할머니는 볼에 있는 검은 점을 단순한 검버섯으로 생각하고 계셨는데 검사 결과 조기 발견이 중요한 다른 질환이었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어 완치되셨지만 만약 더 늦었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넷째, 전체적인 건강관리와 함께하세요. 피부는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이 있으시다면 이들 질환의 관리가 피부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피부 재생이 늦어지고 색소 침착이 더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81세 박정수 어르신은 당뇨 관리를 소홀히 하셨다가 피부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이후 혈당 관리에 더 신경 쓰시면서 피부 상태도 함께 개선되셨습니다. 다섯째, 가족들과 함께 관심을 가져주세요. 혼자서 꾸준히 관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가족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74세 최영자 할머니는 딸이 매번 사용할 때마다 도와주고 격려해줘서 6개월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관리하셨습니다. 그 결과 가족 모두가 놀랄 정도로 좋은 변화를 이루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자신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기 쉽습니다. 이제 늙었는데 뭐라는 생각보다는 나를 위해 조금이라도 더 나은 모습이 되고 싶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피부 관리는 단순히 외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행위입니다. 피부가 좋아지면 기분도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기며 더 활기찬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는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후를 위해 함께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75세인 저도 여전히 매일 거울을 보며 제 피부를 돌보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분명히 좋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